미국 15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슈퍼화요일 다음 날인 오늘 경선에서 하차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통신료나 항공료, 호텔 숙박비, 콘서트 티켓 등에 숨겨진 정크 수수료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번에는 신용카드 회사를 겨냥해 단속에 나섰죠. 평균 $32인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8로 제한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겟이 내달 월 $99의 새로운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시카고 경찰관 엘라 프란치 살해 사건과 다른 2명의 경찰관 살해 미수 사건에 연루된 에몬테 모건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IT 업체 메타가 운영하는 SNS 서비스들이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약 2시간 동안 먹통이 됐었죠. 메타 측은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밝힌 가운데 연방정부는 예비선거 당일 발생한 대형 접속장애인 만큼 악성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최명자 3호를 비롯한 최미, 손영진, 송정미 4명의 한국 1세대 대표 여성 CCM 사역자가 오는 3월 8일부터 24일까지 미주 투어 더 디바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투어는 시카고를 포함해 뉴욕과 뉴저지, 달라스, 애틀랜타 등 5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퍼듀 대학교 웨스트 라파이트 캠퍼스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윌리스 타워가 50주년 생일을 맞이해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머스크가 선거 자금을 지원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 기독교 세계관을 부흥시키기 위한 댄버리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15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 두 사람의 약점도 확인됐는데요. 개표 초반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이어졌죠. 바이든은 대부분 주에서 90% 안팎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도 승리 행진을 이어가며 대의원 절반 확보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혼란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승리 연설 내내 바이든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슈퍼화요일을 통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약점도 노출됐는데요. 버몬트주에서는 긴 접전 끝에 헬리 전 대사가 승리를 가져가며 중도층이 강한 지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이 재확인된 겁니다. 민주당은 미네소타 등지에서 바이든 대신 지지 후보 없음을 찍는 투표용지가 적지 않게 나왔죠.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이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이달 안에 대의원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슈퍼화요일이 지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가 더욱 확연해지면서 이제 대선은 사실상의 본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슈퍼화요일 다음 날인 오늘 경선에서 하차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헬리 전 대사는 6일 오늘 오전 10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경선 하차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리 전 대사 측 캠프는 경선 뒤 발표한 성명에서 그의 경선 참가 중단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단결은 단지 우리가 단결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신료나 항공료, 호텔 숙박비, 콘서트 티켓 등에 숨겨진 정크 수수료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번에는 신용카드 회사를 겨냥해 단속에 나섰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평균 $32인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8로 제한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평균 $32에 달했던 연체료가 $8로 인하하면 4,500만 명 이상이 연평균 $220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합니다. 이는 연간 $100억 이상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꼴입니다. 백악관은 오랜 기간 숨겨진 과도한 신용카드 연체료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었다며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가격 인상 대응을 통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고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백악관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부서를 출범했죠. 이는 의약품과 헬스케어 등 의료업계 그리고 식료품, 주택,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또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단속하고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겟이 내달 월 $99의 새로운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회사 측은 2019년 출시 이후 타겟 서클은 매년 1억 명 이상의 회원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도록 도왔다며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4월 7일 새로운 멤버십 서비스 타겟 서클 360을 출시한다고 전합니다. 타겟에 따르면 무료 타겟 서클 멤버십 프로그램 회원은 비회원보다 5배 더 많이 쇼핑하고 5배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타겟 서클 360 가입 고객은 타겟 서클 혜택과 함께 무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배송비 없이 1시간 이내에 배송됩니다. 또한 2일 무료 배송과 또 30일 추가 반품 기간, 타인의 집 배송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회비는 $99이지만 유료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5월 18일까지 첫 해 $49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매 시 5% 추가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타겟 서클 카드 소지자도 $49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겟의 이번 유료 멤버십 도입은 아마존 프라임과 또 월마트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은 월 $15 또는 연간 $139이며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를 제공 중입니다. 무료 배송을 위한 월마트 플러스 프로그램은 월 $12 95센트 또는 연회비 $98입니다. 시카고 경찰관 엘라 프렌치 살해 사건과 다른 2명의 경찰관 살해 미수 사건에 연루된 에몬테 모건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거주하는 남성 7명과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화요일 저녁 3시간 30분 동안 심의한 끝에 오후 7시 30분 직전 판결에 도달했는데요. 법정에서 23세의 모건은 배심원단이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자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ABC7은 전합니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총격 사건은 2021년 8월 잉글루드에서 발생했죠. 당시 교통정차 후 허리춤에 총을 차고 있던 모건과 경찰이 SUV 뒷좌석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사건은 벌어졌는데요. 이날 배심원단에게 공개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는 모건이 총을 손에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프렌치 등 경찰관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총격으로 프렌치 경찰이 사망했고 카를레스 아네스 경찰관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죠. 모건에게는 1급 살인 혐의, 2급 살인 미수가 적용됐습니다. 쿡카운티 주검사 킴 헉스는 사건 판결 직후 오늘 배심원단의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는데요.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 중국의 마드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틱톡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루터 통신 등은 보도합니다. 미국은 틱톡 등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되고 또 중국이 허위정보 유포와 선거 개입 등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죠. 이 법안은 7일 내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명자 사모를 비롯한 최미, 손영진, 송정미 4명의 한국 1세대 대표 여성 CCM 사역자가 오는 3월 8일부터 24일까지 미주 투어 The Divas를 개최합니다.
이번 투어는 시카고를 포함한 뉴욕과 뉴저지, 달라스, 애틀란타 등 5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콘서트의 주제는 오늘 더 은혜입니다. 시카고 콘서트는 3월 17일 시카고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팬데믹 시기 우연히 한국에서 함께하게 된 4인의 사모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찬양해 후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취지로 찬양 집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콘서트의 타이틀이 더 디바스입니다. 실제 들어진 무대와 예배는 기대 이상의 반응과 호응을 얻었고 이후 이들은 여러 차례 앙코르 공연과 또 크리스마스 연주, 제주 순회와 라오스 선교까지 동행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랜 인연으로 다시 뭉치게 된 4명의 사역자들, The Divas 미주 순회 공연을 앞두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최명자 사모입니다. 각자가 기도하고 줌으로 서로 만나서 잠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그날 할 이야기들을 갈 내용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연습할 때 그때 다 미리 알고 우리가 연습했던 거 그대로 지금 각자가 티켓팅하고 방송 홍보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기획된 The Divas 미주 투어에는 4명의 사모뿐 아니라 후배 찬양 사역자들도 동참합니다. 솔로와 듀엣 등 총 16곡 정도가 다채로운 구성으로 2시간 러닝 타임을 꽉 채울 예정입니다. 후배 사역자들이 한번 오잖아요. 이제 그 먼저 이렇게 오프닝하고 그다음에 각자 4명이서 부르면서 솔로도 하고 듀엣도 하고 기타로도 하고 MR로도 하고 피아노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하다가 다 같이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들 대부분 다 아는 찬양들일 거예요. 선교적인 그런 노래들을 함께 부르고 앵콜이 나면 또 앵콜 프로그램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명자 사모는 이번 더 디바스 콘서트를 통해 시카고의 모든 참석자들이 잃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잃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런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찬양 1세대 우리의 디아스포라 한국교회의 정말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익숙한 노래들이지만 새로운 예배가 되어서 참 쉼이 되고 또 부흥이 되고 또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만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라 생각하며 이번 콘서트에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렇게 4명 하는 거는 이 4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동안 있는 줄 몰랐어요. 물론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팬데믹 이후에는 또 정말 처음이고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일이어서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좀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좀 입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도 저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최 사모는 이번 투어에서 4명의 영감과 영혼을 녹여낸 찬양과 또 살아있는 간증을 한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에도 찬양 문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은 다 오십시오. 오셔서 호련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만나고 또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인하여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1세대 찬양 사역자들인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사모가 함께 찬양하는 The Divas가 오는 3월 17일 주일 놀스브룩에 소재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날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가스펠 가수 남궁송옥과 송문정 음악감독도 함께 출연할 예정입니다. 콘서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 또는 티켓 예매 관련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847-583-0191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퍼듀 대학교 웨스트 라파에트 캠퍼스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학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순위는 아카데믹 인플루언스가 최근 발표한 것으로 연구원들은 학교의 위기 개입팀, 또 강력한 건물 보안, 학생 보안 순찰을 높은 평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지역의 낮은 폭력 범죄율도 감안했는데요. 또한 캠퍼스 내 보안 요원의 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상전화 존재 여부, 또 주차장 에스코트, 학생용 셔틀 및 정신건강 사무실과 같은 서비스, 감시 시스템 구현 등도 학교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퍼듀 대학의 미시간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오클랜드 대학교가 7위, 노던 켄터키 대학교가 9위를 차지했는데요. 아이다호 대학교와 브리검 영 대학교, 매사추세츠주의 브리지워터 주립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대학교가 2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일리노이 상원이 어제 시카고 교육위원회 절반은 11월에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과 교육감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의 증언도 잇따랐는데요. 일부 상원 의원을 포함해 이를 반대한 많은 사람들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카고 시민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돈 하먼 상원 의장이 제출한 이 법안은 11월 5일 10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10명과 이사회 의장은 브랜 존슨 시장이 임명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표결에 앞서 열린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시카고 교원노조가 지지하는 이 법안이 불공정하고 혼란스럽다며 반대하는 증언이 대다수를 차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합형 대신 즉시 완전 선거로 선출한 이사회를 요구했는데요. 일부는 교원노조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잘못 대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스타워가 50주년 생일을 맞이해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스카이데이크는 이번 주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며 골든티켓 보물찾기로 그 시작을 알린다고 하는데요. 매달 도시 곳곳에 황금 봉투가 전략적으로 배치되며 그 안에는 스카이테크 입장권 교환권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찾는 단서는 스카이데이크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이 건물은 여전히 시카고 스카이라인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머스크가 선거 자금을 지원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머스크를 만났고 이 자리에는 공화당의 선거를 지원해온 다른 부유한 기부자 일부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 기독교 세계관을 부흥시키기 위한 댄버리 연구소를 출범시켰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2월 29일 공식 발표된 이 연구소는 18세기 댄버리 침례교인들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지도적 역할에 새롭게 참여하고 또 유대의 기독교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정책과 의견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연구소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또 종교의 자유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남부 복음주의 신학교의 명예 총장이자 크리스천 포스트 편집 고문인 리처드 랜드 박사가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운영 책임자로는 콜린 헤인이 임명됐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강세가 이어지면서 2년 4개월 전 넘지 못했던 6만 9천 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기술주들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대감을 모았던 비트코인 ETF가 올해 초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은 2개월 만에 40% 넘게 오르는 등 강세를 거듭했죠. ETF 승인 이후 관련 상품에는 75억 5천만 달러가 쏠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리고 안개 낀 날씨 속에 기온은 비교적 온화한 수준 유지할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3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45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3도, 습도는 83%, 바람은 북동풍이 1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